드러커는 혼란기의 경영을 말하기에 앞서 펀더멘탈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펀더멘탈이란 성장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의미하며 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제적 능력, 가치, 잠재적 성장성, 매출, 손이익 등을 나타냅니다. 펀더멘탈의 개념을 바탕에 두고 드러커는 눈에 쉽게 보이는 대중의 반감, 에너지, 인플레이션, 과잉 규제, 환경 보호를 위한 제약보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펀더멘탈의 약화야말로 오늘날 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혼란기의 경영을 위해서는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새롭고도 특별한 여건인 유동성, 생산성, 미래비용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란기의 경영을 위해서 펀더멘탈의 관리를 강조하는데 그 첫 번째 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업은 많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업은 기록적 이윤을 본인들의 실제 이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기록적 이윤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도 않았고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정부가 부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실제 이윤이 발생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기업이 보이는 모습에 매달려 기록적 이윤을 발표하지만 그것은 실제 이윤이 아니기에 경영자는 이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한 기업이 인플레이션 전에 발행했던 장기사채와 같은 자본 비용이 저렴했던 때에 거둔 장부상의 소득을 실제 소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소득은 자금을 다시 조달할 경우 자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실제 소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재고이윤을 실제 이윤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재고이윤은 재고자산이 보관되는 기간 동안에 가치가 상승해서 발생하는 보유이익인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끝날 경우에 재고 손실로 바뀔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재고이윤과 재고손실은 모두 예비비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이 실체를 알도록 돕지 않는 것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부가 부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수혜자입니다. 누진율 소득세로 인해서 허영심에 부푼 기업이 인플레이션에 속아 높은 소득을 발표한다면 그에 따라 정부는 더 높은 세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러커는 펀더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기업의 현 상황을 수정할 것을 강조합니다. 책이 집필될 당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는 소득에서 유동성 및 현금 흐름으로 인해 기준이 변화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서류상의 소득보다는 실제 유동성과 현금 흐름, 즉 자금력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 3가지 정도로 드러커는 제시합니다. 먼저 기업이 위기에 처하는 혼란기가 오고 난 후에 기업은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본인만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면 혼란기가 가고 난 후에도 허둥댈 것입니다. 기업이 혼란기 후에도 허둥대지 않도록 홀로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또 유동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수입이 낮은 상태라도 오랫동안 기업의 존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도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믿을 만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드러커는 유동성을 평소뿐만 아니라 혼란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프레드릭 테일러는 노동과 자원을 생산성 있게 만드는 것은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생산성과 경영자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을 무렵
많은 규제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스스로 앞가림을 한다고 주장한 케인스와 많은 경영자들로 인해서 생산성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생산성 저하는 곧 경제 위축이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는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경영자들의 과제는 생산성 추세를 역전시켜 생산성이 다시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목표가 필요한데, 첫째, 돈의 생산성, 즉 자본, 생산성을 8년에서 10년 안에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연간 약 7.5% 증가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인원을 늘리지 않고 8년에서 10년 안에 생산량을 최소 5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연간 4에서 5%씩 증가해야 가능합니다. 생산성을 위한 관건은 자본, 필수적인 물질 자산, 시간, 지식, 이 네 가지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경우에는 기업의 모든 돈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돈이 지분인지 빚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자본의 중요한 활용을 관리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 물질 자산의 경우, 예를 들면 일반 기업에서는 침대는 그저 침대이지만 병원에서의 침대는 일반 침대, 산모용 침대, 진료용 침대, 수술용 침대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같은 물질 자산이어도 조직에 따라 필수적 물질 자산이 다릅니다. 드러커는 지식작업자의 적절한 배치 역시 강조합니다. 지식작업자는 어떤 것이 그들의 생산성의 선이 되고 악이 되는지 알아야 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며 생산성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식작업자의 경우 잠재력을 발휘해 실적을 낼 수 있는 자리에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정관리는 지식작업자의 생산성에 있어 중요합니다. 또 드러커는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개념은 덜 생산적인 자원과 생산성이 높은 자원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무직원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를 설치했지만 오퍼레이터나 프로그래머와 같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직원을 필요로 하는 예시와 같이 트레이드 오프가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식작업은 육체 노동과 달리 자본 투입에 의해 대체될 수 없고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드러커는 계속해서 강조해온 펀더멘탈의 관리에는 기업이 내일 생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오늘 벌어놓는 일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농부와 농업을 예시로 듭니다. 만약 농부가 벼를 이만큼 수확했는데 이 중 이만큼을 내년 작물 수확을 위해서 남겨둔다는 것이죠. 즉, 올해의 농사를 짓는 목적에 내년의 농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업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기업이 번 총수익 중 판매를 위해 들어갔던 돈을 제외한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업들이 이윤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하지만 드러커는 이윤은 회계상의 환상일 뿐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윤이 남는 회사는 없을 것이며, 이윤이라고 불리는 것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거치비용이라고 합니다. 농사의 예시와 같이 모두가 이윤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금이 바로 내일을 위한 비용인 거치비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경제학자 엘프레드 마셜은 기업 유지 비용이 자본보다 결코 낮을 수 없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업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며 미래의 자금을 훔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기업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 자본 비용보다 내일을 위한 비용이 더 낮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으며,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농사의 예로 보았을 때 내년에 작물을 위한 종자를 농부가 다 먹어치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러커는 기업의 거치 비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혼란기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커져서 자본 형성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혼란기라면 자본 형성이 더더욱 어려운데 이는 기본적으로 대중들의 저촉 심리 때문입니다. 자본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보면 먼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중들이 저축을 시작합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돈을 모으게 되니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유보되어 자본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고, 드러커는 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로 인한 개개인의 순수 자본 형성률 하락 역시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자는 이 유지비용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지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단기소득에 포함시켜 실제 소득을 계산한 후에 그들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은 매번 기록적 이윤을 발표하면서도 쌓여간 손실의 중압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드러커는 강조합니다.